자, 이번 시간에 배워보실 내용은 6단원 이산확률 분포입니다. 6단원 이산확률 분포를 배우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내용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통계 기본이라고 해서 수업을 들으셨다라는 거죠. 자, 요 통계 기본이라는 내용을 6단원 앞에 설명을 드린 이유는 6단원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6단원, 7단원, 8단원 통계 파트 전반에 걸쳐서 기본 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6단원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6단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내용 정리하시고 암기하실 것은 암기를 해주시고 6단원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복습입니다. 평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별량을 다 더해서 나누는 거라 그랬어요. 별량을 대표하는 문자는 x였습니다. 별량들이 있을 거니까 x1, x2, x3, xn 그럼 n개의 별량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n개의 별량을 다 더해서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이 구해진다. 뭐의? 별량의 평균이 구해진다 였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또 문자로 소문자 m을 사용해서 나타내기로 했다라는 거죠. 물론 별량의 평균 같은 경우에는 별량을 생략하고 보통 평균이라고 불러주게 되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분산이라는 걸 배웠어요. 삼포도의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자료의 흩어짐의 정도를 하나의 값으로 수치화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자, 자료가 얼마나 흩어졌는지를 찾기 위해서 먼저 편차를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냐면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구했다는 거죠. 근데 별량이 한 개가 아니니까 다음과 같이 n개가 있으니까 편차들도 n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편차들을 그냥 다 더했더니 항상 0이 나왔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값을 이끌어낼 수 없는 거지. 왜? 이 자료도 0 나오고 저 자료도 0 나오고 요 자료도 0 나오니까 뭔가 그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냥 더한 게 아니라 편차들을 제곱을 해서 더해서 나눴다라는 거죠. 뭐를 더해서?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나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다 더해서 나누는 것은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별량을 다 더해서 나누면 별량의 평균. 그러면 편차제곱을 다 더해서 나눴으니까 얘는 편차제곱의 평균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분산의 또 다른 개념, 또 다른 이름이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요거를 풀어 제껴서 정리를 해봤더니 분산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뭐였었냐면은 별량을 제곱을 해서 그것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별량의 평균, m이죠. 별량의 평균 또는 그냥 평균이라고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평균의 제곱을 빼면 구해진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별량 제곱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별량 제곱을 일단 다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별량들을 제곱을 해서 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 나눠주게 되면 별량 제곱의 평균이 구해졌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별량의 평균의 제곱, 그러니까 그냥 평균이죠.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분산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표준 편차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뭐 얘는 간단했어요. 그쵸? 그냥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된다. 따라서 표준 편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산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였었다라는 거죠. 분산만 구해내면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구하는 건 뭐 1도 아닌 거니까 뭐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워보셨던 내용들 뭐 잠깐이나마 복습을 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배워보실 6단원 이산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확률 분포를 배우시려면 제일 먼저 확률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변수. 변수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함수를 배우면서 x를 변수라고 했다는 거지. 자, 그러면 확률 변수는 뭘까라는 거예요. 자, 시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를 한다라는 거죠. 뭘 할까? 동전을 2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을 2개 던집니다. 그럼 그 시행의 결과에 어떤 결과들이 나올 수 있냐면 뭐 앞면이 이렇게 2번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앞면 1번, 뒷면 1면. 아니면 뒷면 나오고 앞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뒷면만 2번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시행의 결과들을 모두 묶어버리면 표본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시행의 결과들입니다. 자, 이제 이 시행의 결과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중에 뭔가 관심을 갖는 주제를 잡을 거야. 뭐에 관심을 둘까? 사실 우리가 이 고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주제에 관심을 둘까?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왜? 문제가 정해주는 거거든. 문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확률을 구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정해준다는 거지. 나는 이게 관심이 있는데 그건 필요 없어. 얘에 관심을 가지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 구해야지 뭐. 그쵸? 자, 문제가 앞면의 개수에 관심을 한번 둬보랍니다. 그러면 그 앞면의 개수를 우리는 x로 잡게 됩니다. 자, 중학교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활용입니다. 거속시, 그 다음 농도, 그 다음 엄마 나이, 아빠 나이. 자, 요런 것들, 요런 활용 문제들에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게 뭐냐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문제가 관심을 가지라는 거, 그것을 x로 잡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얘는 활용이야. 그냥 함수는 주제라는 게 없었어요. 그치? 그냥 식띡 띄워주고 거기다가 띡 넣어서 뭐 띡 나오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함수였던 거잖아요. 근데 함수에다가 활용을 붙이면 스토리가 생기잖아. 이 스토리가 있잖아, 지금. 주사위를 동전을 던지잖아.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들. 뭔가 스토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활용해서 어떤 문제에서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주제에 x를 붙였듯이 마찬가지 문제에서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주제에 x를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x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건데 x는 앞면의 개수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앞면이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다는 거죠. 그럼 얘는 앞면이 몇 개 나왔어? 1번 나왔어요. 얘는 이것도 1번 나왔네요. 얘는 앞면이 1번도 안 나왔어요. 자, 다음과 같이 시행의 결과가 실수값과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수값들이 무엇과 결론적으로 대응되게 되냐면 확률과 대응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2는 그냥 2가 아니라 동전을 2개 던졌을 때 앞면의 개수가 2개다라는 뜻이야. 그랬을 때 그것의 확률은 동전 2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다음과 같이 4가지인데 그 중에 앞면이 2번 나온 거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될 확률은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냥 1이 아니라 동전을 2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 중에서 앞면의 개수가 1개인 거, 4번 중에서 2번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4분의 2,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냥 0이 아니라는 거지.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앞면의 개수가 한 번도 안 나온 거지. 그러니까 4개 중에서 TT
TT? 뒤질래? 미안합니다. 자, 네, TT. 네, 4개 중에서 1개에 해당되는 거니까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대응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함수죠. 함수입니다. 근데 얘가 그냥 함수였다라면 이렇게 표현했을 거야. F2는 해봐 니들이. F2는 얼마? 4분의 1 할 수 있어야죠. F1은 2분의 1 그리고 F0은 4분의 1 다음과 같은 대응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그냥 함수가 아니라 이 x는 그냥 문자가 아니라 어떤 주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확률 변수가 된다는 거예요. 확률과 대응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응 관계를 그냥 함수가 아니라 확률 함수잖아. 확률의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겠다라는 거죠. 확률, probability. 지랄하고 자빠졌네. P입니다. 자, P, X는 2. 자, PX는 2라고 썼지만 우리는 앞으로 얘를 PX는 2라고 읽어서는 절대로 안 돼. 왜? 얘들이 다 갖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 자, X가 뭐라고요? 앞면의 개수입니다. 이걸 X라고 쓰되 X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얘를 X라고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면의 개수가 2가 될 확률. 이렇게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얼마냐면 4입니다. 그러면 앞면의 개수가 1개일 확률이 되겠죠. 얘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앞면의 개수가 0개일 확률. 얘는 4분의 1이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이 확률의 함수의 변수, 그것을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부르게 될 거고요. 그 변수가 확률과 대응되는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도 변수, 주제죠. 그 주제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르기도 할 겁니다. 이산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분포 6단원이죠. 여기서 다뤄지는 내용이 될 거고요. 연속 확률 변수는 7단원 연속 확률 분포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산과 연속의 차이가 뭐냐라는 건데 간단합니다. 다음과 같이 새알릴 수 있느냐 또는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음과 같이 새알릴 수 있거나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는 변수들을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불러주게 될 거고요. 그러하지 못하는 것들을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자, 이산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예는 뭐 다음과 같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 뒷면이 나오는 횟수, 아니면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이란다. 뭐 주사위를 뭐 5개 던졌을 때 6이 나오는 주사위의 개수, 뭐 5가 나오는 주사위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아니면 뭐 수학 점수, 뭐 이런 것들도 뭐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수로 나타낼 수 없거나 새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연속 확률의 변수가 되는 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냐면 시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새알릴 수 없다라는 거죠. 또는 키, 몸무게가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키와 몸무게를 선생님 그거는 이제 53kg, 47kg, 뭐 85kg 뭐 이런 식으로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건데 자, 끊어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쌤 키가 한 180 조금 넘습니다. 말로 뭐지? 약을 팔어? 한 183쯤 되나? 네, 그래요. 자, 옆에 183cm라고 하는 주장하는 친구가 딱 왔어요. 키를 잽니다. 그러면 정말 이 학생과 내 키가 정말 1mm의 차이도 없이 똑같아? 1mm까지는 뭐 똑같아 쳐. 근데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차이도 없을까?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의 키와 내 키는 분명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따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런 식으로 간다라면 키를 정확하게 잴 수 있는 도구 자체가 없잖아. 현존하는 키를 재는 도구들은 모두 근사의 키만 측정할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키라는 주제 역시 마찬가지 이산, 새알릴 수 있거나 끊어낼 수 있거나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몸무게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에 내 몸무게랑 정말 코딱지만큼의 차이도 안 나고 똑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거지. 아니지.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기계조차 없다라는 거야. 되나요? 자, 그래서 그런 주제들은 연속 확률 변수가 되겠고요. 다음과 같이 새알릴 수 있거나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거나 끊어낼 수 있는 주제들은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산 확률 변수가 따르는 다음과 같은 변수와 확률의 대응 관계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다음에 분포를 표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2가 있고요. 1이 있고요. 0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응되는 확률들은 4분의 1이 되고 2분의 1이 되고 4분의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냥 다음에 대응 관계를 표로서 나타낸 것 뿐입니다. 근데 이 대응 관계를 우리는 확률 분포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냈으니까 얘는 확률 분포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산 확률 분포에서 우리는 다음에 확률 분포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잘 그리실 수 있다라면, 확률 분포표에 들어갈 숫자들을 잘 구해낼 수 있다라면 우리는 이상률 분포 파트를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대응 관계를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의 함수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확률이니까 확률 함수인 거죠. 근데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를 따르는 확률 분포의 확률인 거죠. 그것을 우리는 앞으로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줍니다. 왜?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모른다는 것은 시험에 안 나온다가 되겠죠. 그냥 우리는 이 사실만 알면 되는 거야. 이산 확률 변수가 따르는 분포는 이산 확률 변수가 따르는 분포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고, 그 분포, 그러니까 그 확률 분포, 변수와 확률의 대응 관계, 그러니까 결국은 함수, 그 함수를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그냥 불러준다. 왜 그렇게 불러주냐는 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불러준다라는 사실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산확률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그러니까 이산확률 변수죠.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확률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 겁니다. 확률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은 100%를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확률들을 모두 다 더하면 전체 확률인 1이 된다라는 거, 뭐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해가 돼야 됩니다. 확률의 합은 1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구간 내에서의 확률을 구하려면 그 구간 내에서의 변량들 혹은 변수, 뭐 같은 의미입니다. 그 변수들에 대응되는 확률들을 다 더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변수의 확률, 그럼 모든 확률이 되잖아. 그걸 다 더하면 1인데 변수의 일부에 대응되는 확률만 더하고 싶어. 그럼 그에 대응되는 확률만 구해내서 더하면 결국 그 구간 내에서의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들의 값이 구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 평균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역시 지난 시간에 통계 기본에서 내용 정리를 모두 끝냈습니다. 자, 기대값. 그리고 어떤 주제에 따라서 문자가 들어가는 거죠. 자, 변수 x의 기대값. 그러니까 별량의 기대값. 근데 기대값이라는 것은 평균의 또 다른 이름. 그러니까 별량의 평균. 그러니까 m이죠. 그렇죠? 어떻게 구한다 그랬었냐면은 별량을 다 더해서 나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 식을 조금 변형을 해서 우리는 새로운 공식 하나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뭐였었냐면은 별량의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모두 끝났습니다. 별량의 확률을 곱하고 별량의 확률을 곱하고 별량의 확률을 곱하고 별량의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는 거죠. 그것을 기호로 별량의 확률을 곱해서 시그마 다 더한다로 이미 설명을 끝냈습니다. 복습이에요, 지금. 그 다음 분사는 뭐였었냐면은 별량에서 평균을 뺀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 또 다른 말로 평균,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다라는 거고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 편차의 제곱에다가 확률 곱해서 다 더하는 거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별량 제곱에다가 확률 곱해서 다 더했으니까 별량 제곱의 평균 얘죠. 그 다음 m은 별량의 평균이죠. 그것의 제곱, 그러니까 별량의 평균의 제곱을 뺀다. 자, 전부 다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시그마로서 나타내고 그것은 분산 V에다가 루트 씌우면 구해진다. 전부 복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활용하면서 문자를 X만 썼어? 아니잖아. 주제가 하나 더 잡히게 되면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다음 변수와 다음 변수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거지. 3x 플러스 5랑 y랑 같은 거야. 근데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어쨌든 하고 있는 거는 확률이고, 확률은 어떤 주제를 갖는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주제고 어떤 주제를 갖는데 뭐 어떤 주제를 가질까? 뭐 이렇게 해봅시다. 수학시험을 봤어. 근데 선생님이 100점 만점으로 했어야 되는데 1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하신 거지. 그래서 뭐 1.2점짜리가 있고 그 다음 0.5점짜리고 있고 뭐 0.7점짜리가 있고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12점짜리여야 되고 얘가 5점짜리여야 되고 얘가 7점짜리여야 되고 뭐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점수가 잡히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다 맞춘 학생은 100점이 아니라 10점이 되겠죠. 되나요? 근데 우리가 보통 10점으로 만점을 잡지 않잖아요? 우리가 100점을 만점으로 잡는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다음 점수들을 확률 변수 x라고 잡았을 때 새롭게 잡히는 y는
그 점수들에다가 10배, 10배, 10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12점이 되고 5점이 되고 뭐 7점이 되고 뭐 더 있겠죠. 뭐 이렇게 더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얘들을 다 더하면 몇 점이 될 거냐면 10점이 될 거고 얘들을 다 더하면 100점이 될 거야. 그리고 변수와 변수 사이의 관계는 얘한테다가 10배를 하면 y가 된다. 뭐 그런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주제와 주제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연결고리가 다음과 같은 연결고리 y는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주제에 1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그 점수 그럼 애들이 이제 뭐 7.8 점수 받은 친구가 있을 거고 5.2 점수 받은 학생이 있을 거고 뭐 9.6 점수 받은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아이들의 평균을 다 구해봤더니 한 7.8이야. 근데 이거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거 아니야. 이거 점수 다시 재조정해야 돼. 그 한 점수들을 다 10배씩 해서 만점을 100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다 곱하기 10을 했어. 점수들을. 그러면 5.2점 받은 아이는 52점이 돼 있을 거고 7.8이라고 받은 점수는 78점이 되겠지. 그럼 이제 이 10배씩 한 점수들의 평균을 새롭게 구해야 될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요 1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의 그 점수들을 가지고 만든 평균이 있잖아요. 그 평균을 가지고 어떻게 좀 활용해 볼 수 없을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y의 평균을 x의 평균을 이용해서 나타내 볼 수는 없을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y는 결국은 이 ax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얘는 ax 플러스 b라는 놈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ax 플러스 b라는 놈의 평균을 구하려면 ax 플러스 b라는 별량에다가 그것에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분배를 좀 합니다. axi pi 플러스 bpi 그리고 시그마는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axi pi 플러스 시그마 bpi 시그마는 덧셈에 대해서 분배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a와 b는 상수이기 때문에 시그마 앞으로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 시그마 pi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얘를 보고 선생님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했으므로 별량의 평균입니다. 근데 그 별량이 지금 x이므로 별량 x의 평균입니다. 라고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별량 x의 평균. 자, 그리고 쌤, 얘는 확률을 다 더했으므로 결국은 1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b입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x와 y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우리는 y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산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구해놓은 혹은 문제가 알려주겠죠. 그 평균을 가지고 a배를 하고 b를 더해줌으로써 변수 y의 평균을 쉽게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결론. 결국은 y의 평균은 x의 평균에다가 a배하고 b를 더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 관계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다음에 관계를 갖고 있는 두 변수 x, y를 이용을 해서
y의 분산을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 y라는 별량, 변수들을 가지고 새롭게 분산을 구해내지 말고 문제에서 x의 분산이 구해져 있거나 x의 분산을 구할 수 있는 힌트들이 주어져 있겠죠. 그럼 어쨌든 x의 분산을 구해져 있거나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거를 이용을 해서 y의 분산을 구해보자라는 거죠. 자, 분산입니다. 근데 y가 ax 플러스 b다라는 거잖아요.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그럼 편차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편차는 별량, 여기 별량이죠, 별량. 별량에서 이 별량의 평균을 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ax 플러스 b의 평균이 결국은 a, ex 플러스 b. 그러니까 a, m. 이건 별량의 평균이니까 m이라고 써도 되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별량에서 ax 플러스 b의 평균인 am 플러스 b를 빼겠다는 거야. 그러면 별량에서 평균을 뺐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편차가 구해지는 거야. 근데 편차를 구하는 과정에서 b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axi에서 am을 빼면서 a를 묶어주시게 되면 xi-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편차가 되는 거야. 근데 그냥 편차를 그냥 내버려도? 아니지. 편차를 뭐 해야 돼요? 제곱하셔야죠. 그런 다음 뭐 해야 돼요?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주시면 분산이 구해진다는 거죠. 자, 전개를 좀 해보도록 하죠. a제곱은 상수니까 시그마 앞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제곱하시면서 pi를 분배하시게 되면 xi제곱 pi 마이너스 2mxi pi 플러스 m제곱 pi. 자, 이렇게 전개가 될 거고요. 시그마 분배하시게 되면 a제곱 시그마 xi제곱 pi 마이너스 2m 시그마 xi pi 플러스 m제곱 시그마 pi. 상수들은 시그마 앞으로 지금 끌어냈고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별량 x의 제곱의 평균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별량 x 제곱의 평균이 된다는 거예요. 얘는 뭐냐? 별량 x의 평균이 되겠죠. ex. 또 다른 말로, 또 다른 기호로 m.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 2m이 곱해져 있네? 그럼 마이너스 2m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확률을 다 더했네? 1이죠. 근데 그 앞에 m제곱이 더해졌으니까 플러스 m제곱. 그럼 마이너스 2m제곱에서 m제곱을 더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m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뭐야? x의 분산이죠. x의 분산입니다. 그 앞에 a제곱이 곱해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음의 관계를 갖고 있는 두 변수 x, y의 분산을 구하려면 x의 분산에다가 a배가 아니라 a 제곱배를 해주면 되고 뒤에 붙어있던 상수는 일찌감치 삭제돼 버렸죠. 버려준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은 관계 공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들 가지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다음 편은 프로농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제이 선수의 최근 6경기의 득점을 나타낸 것이다.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득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득점에 관심이 있는 거지. 되겠죠? 8월 8일에는 31점을 득점했고요. 8월 11일에는 30득점. 지워져 버렸네? 물에 묻었나? 아니면 찢어졌나? 이런 거 우리 중학교 때 참 많이 했어요. 그걸 왜 찢어가지고 그걸 구하라고 하는 건지. 진짜. 그쵸? 이렇게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경기에서의 평균 득점이 26점이랍니다. 문제에서 X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득점을 X라고 잡아야 된다고. 그리고 앞으로 X를 쓰면서 X라고 읽는 게 아니라 쓰는 건 X라고 쓰지만 읽는 거는 득점이라고 읽는다고. 그리고 문제에서 평균 득점이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득점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써주면서 득점의 평균이네, 득점의 기대값이네, 그게 26점이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발 EX는 26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통계가 어려워지는 거야. 자, 평균 어떻게 구해요? 다 더해서 나눠야죠. 근데 뭐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고 있냐면은 득점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뭘 다 더해야 되는 거야? 득점을 다 더해야 된다는 거죠. 자, 31점, 30점, 몰라요. 22점, 31점, 18점. 몇 개 더했냐면은 6개 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기 6 하시면 되겠다. 아이고, 40, 61, 71, 그러면 6분의 132인가? X가 빠졌구나. 그게 26점. 그러면 132 플러스 X는 넘어가서 156이 되겠고요. 그럼 X는 24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서 8월 13일에는 24다가 아니라 24득점을 했다라는 거죠. 자, 주제가 잡혔기 때문에 X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뭔가 주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단위도 있다가 되겠죠. 자, X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문자 그대로 읽으시는 게 아니라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습관이 잡혀야만 통계 파트가 쉬워집니다. 정말 쉬워집니다. 그렇게 풀어야만 풀린다가 아니라 쉬워져. 꼭 공부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예제 2번으로 갑니다.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X의 평균과 분산을 각각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에서는 주제가 안 잡혔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X는 그냥 X입니다. 자,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여라. 자, X의 평균 어떻게 구하냐면은 X들을 다 더해서 나눠주시겠죠. 근데 그러려면은 그 X들이 몇 개씩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도수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주어지고 있냐면 확률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구하는 방법이 2개였잖아. 별량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는 방법이 있었어요. 아니면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방법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힌트가 몇 개다가 주어진 게 아니라 확률이 얼마다로 주어졌으니까 적절한 방법 2가지 중에 확률을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하죠.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합니다.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합니다.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하고요.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합니다. 그리고 다 더하면 평균이 구해지겠죠. 근데 이거 하려고 하니까 뭘 알아야 되냐면은 A를 알아야 돼. 그럼 이제 A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자, 문제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뭐? 확률을 모두 다 더하면 그 합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얘는 문제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 분포표라 그랬습니다. 이 확률 분포표에서 그 확률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확률의 합은 1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관계식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야. 그게 하나의 힌트라고. 되겠죠? 자, 그래서 A제곱이랑 A랑 2A제곱을 다 더하면은 1이다라는 거니까 3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고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A가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A는 확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올 순 없고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A는 3분의 1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X가 3일 확률은 9분의 1이 될 거고요. 6일 확률은 3분의 1, 9일 확률은 3분의 1, 12일 확률은 9분의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저 밑에 식에다가 그냥 대입을 했어도 되는데 평균 다시 한 번 더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한다고.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한다고.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한다고.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한다고. 그런 다음에 다 더한다고. 그러면 평균이 구해진다고. 자, 통계 기본 확실하게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분의 8인 거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3이죠. 3분의 9, 3입니다. 거기다가 5 더하면 평균이 8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지. EX는 8. 아니 뭐 M이라고 쓰셔도 돼요. 얘는 별량의 평균인 거니까. 자, 이번에는 뭘 구하라? 분산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산 구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편차 제곱의 평균, 요거는 분산의 개념에 가까웠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세 가지가 더 있었다는 거죠.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나눈다. 근데 사실 얘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사용을 했었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사실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요. 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도수가 주어지는 경우보다 다음과 같이 확률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나눈다 라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남은 두 가지 방법, 뭐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는 거죠. 아니면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별량의 평균, M이죠. 의 제곱을 빼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둘 중에 하나만 한다라면 얘를 하라고 했고요. 가급적이면 둘 다 하시라 그랬어. 왜? 상황에 따라 얘가 더 깔끔할 경우가 있고 얘가 더 깔끔할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더 깔끔한데 얘로 풀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거고 얘로 풀면 깔끔한데 얘로 풀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공식을 써야 좀 더 깔끔할 거냐? 해봐야 하냐? 그러면 의미가 없지. 해보지 않고도 이 공식을 쓰는 게 좋겠군. 이 공식을 쓰는 게 좋겠군. 이걸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럼 뭘 보고 판단하냐면은 평균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자,
편차라는 것을 구하려면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평균이 그지 같대. 그러니까 8이 아니라 뭐 3.6 아니 2.78 그지 같은 거지. 그러면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그지 같겠지. 그러니까 지금 3에서 8을 빼면 어때? 마이너스 5. 아이 깔끔하잖아. 근데 만약 얘가 8.7이었어. 그럼 3에서 8.7을 빼면은 마이너스 5.7 막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평균이 그지 같으면 편차도 그지 같아. 근데 그 그지 같은 걸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있어? 그러니까 5.7을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더 그지 같지. 거기다 확률을 곱하면 더 그지 같지. 그럼 그걸 다 더하면 못 해먹는 거지 뭐. 자, 근데 다음과 같이 편차가 마이너스 5로서 이뻐. 자, 별량에서 평균을 빼시면 편차가 마이너스 2. 별량에서 평균을 빼시면 편차가 1. 별량에서 평균을 빼시면 편차가 4. 이뻐. 왜? 그러면 편차들이 이쁘면 편차의 제곱이 이뻐져. 편차의 제곱, 편차의 제곱, 편차의 제곱, 편차의 제곱. 이제 편차의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하시면 분산이 바로 구해진다는 거죠. 쌤, 근데 25에다가 9분의 1 곱하고 4에다가 3분의 1 곱하고 1에다가 3분의 1 곱하고 16에다가 9분의 2 곱하는 거 이거 너무 그지 같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방법, 어떤 방법? 별량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일단 뭐부터 해야 될 거냐면 별량의 제곱부터 해야 될 거야. 3의 제곱은 9입니다. 6의 제곱은 36이고요. 9의 제곱은 81입니다. 그리고 12의 제곱은 144입니다. 니들 아까 25, 16 때문에 그지 같다 그랬잖아. 근데 얘들을 제곱하면 더 그지 같아져. 물론 뭐 2.7, 3.5, 2.48 소수 제곱하는 것보다는 9제곱하고 14제곱하고 12제곱하는 게 훨씬 더 이쁘긴 하죠. 하지만 이쁜 편차들을 제곱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지 같아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 언제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할지, 언제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지, 어떻게 판단을 할지 대충 감이 오시죠? 결국은 평균이 얼마나 예쁘냐 아니냐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풀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쌤, 저는 뭐 그런 거 다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그냥 밑에 거만 하시고요. 왜? 어차피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방법을 사용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좀 더, 쌤, 저는 시간도 조금 아껴야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둘 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2번 끝났고요. 끝났나? 아니네. 아직 분산을 안 구했죠.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는, 즉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그러니까 분산을 구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분산을 풀고 있습니다. 통분하시면 9분의 25 플러스 12 플러스 3 플러스 32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9분의 37, 40, 70인가? 그러면은 8이네? 얘는 그러면 평균 또 8이고 분산 또 8이야? 그렇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해서 평균과 분산을 각각 구해봤습니다. 이제 예제 3번으로 진짜 넘어갑니다. 자, 1, 2, 3, 4의 숫자가 각 변에 하나씩 적힌 정사면체. 정사면체 뭔지 아시죠? 정사면체 모양의 서로 다른 주사위 2개가 있답니다. 면이 4개인 거.
정삼각형이 4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정사면체. 그렇게 생긴 주사위. 예, 주사위가 2개가 있습니다. 그 2개를 동시에 던진다랍니다. 자, 그랬을 때 바닥에 닿은 면에 적힌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랍니다. 물론 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활용이 아니었다 치더라도 그런 문제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요. 대부분의 통계 파트에서의 문제들은 주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정해주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몇몇 문제들은 우리가 x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활용할 때 x를 잡아왔잖아. 근데 그 x 잡는 거를 문제가 해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 닿은 면에 적힌 두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적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얘를 이해해야 돼. 바닥에 닿은 면에 적힌 두 수의 합이 x야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닥에 닿은 면에 적힌 두 수의 합? 바닥에 주사위 정사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던졌어. 그럼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멈췄겠지? 그럼 바닥에 뭔가 숫자가 적혀 있겠네? 여기에 적혀 있는 숫자랑 여기에 적혀 있는 숫자랑 더한 값을 x라고 하는 거구나.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숫자들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야. 얼마가 적혀 있을 수 있어? 1이 적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도 1이 적혀 있을 수 있겠네. 그럼 요거 2개 더하면 얼마야? 2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엔 1이 적혀 있고 여기엔 2가 적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2개 더하면 3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수를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값들을 니들이 적어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만 띡 보고 넘어가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x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4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고 6도 될 수도 있고 7도 될 수 있고 8도 될 수 있고 9도 될 수 있고 라고 했을 때 9라고 내가 적고 있는데 고개를 끄떡끄떡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숫자가 1, 2, 3, 4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수가 4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수가 4인데 더해서 어떻게 9가 나와. 자, x가 될 수 있는 수는 8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확률을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내면 이 표가 확률 분포표가 된다라고요. 자, 합이 2가 되려면 여기서 1 나와야 되고 여기서 1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1 나올 확률 4분의 1이죠. 여기서 1 나올 확률 4분의 1이죠. 둘 다 1 나올 확률 16분의 1입니다. 그 다음 3이 나오려면 1, 2가 나오던가 2, 1이 나오던가 그러니까 16개 중에 2개죠. 4가 나오려면 1, 3, 3, 1 그리고 2, 2 16가지 중에서 3가지죠. 5는 16개 중에 4개. 뭐 그러면 6은 16개 중에 5개 이러시면 이제 또 곤란해지는 거죠. 생각을 해야 돼. 6이 나오려면 2랑 4, 4랑 2, 3이랑 3, 3가지밖에 없어요. 7은 2가지입니다. 8은 1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에 적혀있는 확률들을 다 더해서 1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맞아. 그게 바로 검산이야. 만약 이거 다 더했는데 1이 안 나오잖아? 그럼 이 문제 풀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어차피 틀리거든. 그래서 니들이 이제 문제를 풀 건데 확률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확률 계산하는 거 이거 16분의 1 구하고 16분의 2 구하는 거 이건 통계 파트의 내용이 아닙니다. 앞의 내용들이죠. 근데 니들이 앞에 파트에서 확률을 구하는 거를 힘들어했다.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으면서도 아 이게 맞나?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더 이상 문제를 진행하지 말고 일단 확률들을 다 구한 다음에 더해서 1이 나온지를 확인해 봐야 돼. 1이 안 나와? 그러면 더 이상의 진행은 필요가 없다니까. 무조건 틀리는 거야. 차라리 그 다음 문제를 풀어.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 혹시 모를지, 혹시 모르게 틀릴 거야. 뭔 말이야. 자, 확률의 합이 임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균 어떻게 구하죠?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다 더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6분의 곱하면 16분의 2 곱하면 6 곱하면 12 곱하면 20 곱하면 18 곱하면 14 곱하면 8입니다. 그래서 16분의 이게 제일 어려워. 더하면 10 그 다음에 20 10이랑 20 그 다음에 50 그러면 70 되나?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2로 나누 8분의 35 그지 같아.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10 20 그러면 50 두 개 더하면 20 70 맞는데? 더하기 빼기를 못해. 아닌가? 뭔가 이상한데? 뭐가 잘못됐죠?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시발. 여기서 니들이, 쌤요. 아까 C8이라고 해놓고, 왜 여기다가 8만 쓰고 있나요? 이러고 있어야지. 미안합니다. 자, 30. 그러면 60. 20 더하면 80. 네, 80이네. 자, 그래서 약분하시면 5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평균을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평균 구했으니까 분산을 구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어떻게 구할 거냐? 뭘로 판단할 거냐? 평균을 가지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평균이 어때? 이뻐. 5야, 5. 그러면 편차. 별량에서 평균을 빼시면 마이너스 3. 이뻐. 편차 마이너스 2. 편차 마이너스 1. 편차 0. 편차 1. 편차 2. 편차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차의 제곱을 구하셔야 되겠죠. 이뻐. 그렇죠? 이제 편차 제곱들을 구했으니까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죄다 더해 주시게 되면 분산이 구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6분의 9 더하기 8 더하기 3 이번엔 제대로 써야지. 0 3 8 9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분의 17 3이니까 20 17 3이니까 20 그러면 40 4로 나눠줄까? 8로 나눠주시면 2분의 5가 분산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흰 공 3개, 검은 공 3개 들어가 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낸다랍니다. 자, 그랬을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라고 하면서 스쳐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 거구나. 그러니까 주머니에 흰 공 3개랑 검은 공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3개를 꺼낸다고? 근데 그때 3개를 꺼냈을 때 내 손에 잡혀있는 3개의 공 중에 흰 공의 개수가 흰 공의 개수를 x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x를 쓰면서 x라고 읽는 게 아니라 흰 공의 개수라고 읽는 거야. 흰 공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세 개 다일 수도 있고, 내 손에 흰 공이 2개만 있을 수도 있고, 1개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없다라면 내 손에 지금 뭐가 올라가 있을 거냐면은 검은 공만 3개가 올라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때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죠. 자, 확률 분포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개? 6개의 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3개를 고르는 거죠. 근데 그 3개가 모두 흰 공인 거죠. 그럼 흰 공 3개 중에 3개를 뽑았다가 되겠습니다. 6개의 공 중에서 3개를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인데 우리는 모두 흰 공을 뽑았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3개 다 흰 공인 거니까. 그러니까 흰 공 3개 중에서 3개를 다 뽑아야 된다는 거죠. 흰 공이 2개가 나왔어. 6개 중에 3개를 뽑는데 흰 공이 2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흰 공 3개 중에서는 2개를 뽑았다는 거고 아직 안 끝났죠. 2개밖에 안 뽑았잖아. 그 말은 검은 공 3개 중에서는 1개를 뽑았다가 되겠죠. 그래야 총 3개를 뽑았다가 되지. 자, 이번에는 6개 중에 3개를 뽑는데 흰 공 3개 중에서는 1개를 뽑고 검은 공 3개 중에서는 2개를 뽑았다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6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흰 공 3개 중에서는 1개도 못 뽑았고 검은 공 3개 중에서 3개를 뽑았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C3은 20이고 3C3은 1입니다. 20분의 33은 9죠. 20분의 33은 9고요. 20분의 1입니다. 확률 분포표를 완성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Y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랍니다. 끼껏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보들을 주어져 놓고 그리고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확률 분포표까지 다 그려놨는데 문제에서는 Y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랍니다. 근데 Y가 뭔지는 모르고 Y와 X의 관계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Y의 평균을 새롭게 구해나가는 게 아니라 Y와 X 사이의 관계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X의 평균은 구할 수 있고 그 평균을 이용을 해서 2배하고 1 더했으니까 2배하고 1 더해주면 Y의 평균이 구해진다는 사실을 아까 배웠다고. 증명까지 다 했다고. Y의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Y들을 가지고 새롭게 분산을 구해나가는 게 아니라 구할 수 있는 X의 분산을 이용을 해서 2배하고 1 더했으니까 2배한 거에 제곱배를 하고 더하기 1한 거는 버려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X의 분산을 이용해서 Y의 분산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아까 증명까지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X의 평균과 X의 분산을 구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럼 X의 평균 어떻게 구하는데?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분의 3 더하기 18 더하기 9 더하기 0이 되겠고요. 그러면 20분의 30이 되니까 평균이 2분의 3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균에다가 2분의 3 집어넣어 주시면 Y의 평균은 4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X의 분산을 구해서 4배하면 Y의 분산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X의 분산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자, X의 분산. X의 분산 구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죠.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한다던가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라는 거예요. 자,
자, 이제 이 둘 중에 방법 중에,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할 것이냐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평균이 요거 이쁘다라고 하기엔 좀 그래. 그치? 어쨌든 분수 나왔잖아. 소수잖아, 소수. 그래서 이번에는 별량의 제곱. 근데 별량들이 이뻐. 그치? 그러니까 얘들을 제곱해도 숫자가 그렇게 커지지가 않아. 그쵸? 그럼 이제 별량의 제곱에다가 확률을, 별량의 제곱에다가 확률을, 별량의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별량의 제곱 9에서 20분의 1을 곱하면 9가 되겠고요. 36이고요. 9고요. 0입니다. 그러면 20분의 54가 되나? 그러면 2로 나누면 10분의 27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얘가 분산이다. 이러시면 안 돼. 이 뭔가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뭔가 딱 구해줬으니까. 근데 우리가 마치 뭘 구하고 있었어? 분산을 구하고 있었어. 근데 뭔가 구해줬어. 그럼 네가 분산이겠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많다는 거죠. 우리가 구한 거는 별량 제곱의 평균을 구한 겁니다.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의 제곱인 4분의 9를 빼야 돼. 4분의 9. 그러면은 통분해야 되네. 그럼 20분의 54로 대비 둘걸. 54. 20분의 5 곱하면은 9, 45. 빼주시면 20분의 9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가? x의 분산이. 그러면 x의 분산에다가 20분의 9를 넣어주시면은 약분해서 y의 분산은 5분의 9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4번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그 다음 내용인 이항 분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 분포. 뭐 새로운 분포이긴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분포다라고 할 수는 또 없어요. 우리가 6다운 들어와서 어떤 분포를 배우고 있냐면 이산 확률 분포를 배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산 확률 분포에는 여러 가지 분포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 중에 이항 분포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항 분포 말고도 뭐 베르누이의 분포라던가 뭐 등등등의 여러 가지 분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항 분포 그냥 요거 하나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항 분포라는 것은 이산 확률 분포 중에 하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쉽냐면은 사각형에는 여러 가지 사각형들이 있잖아요. 정사각형,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뭐 마름모, 사다리꼴 다 사각형들이죠. 그 중에 우리는 뭐 정사각형을 배우겠습니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각형 중에서도 어떤 특정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정사각형이라고, 사각형 중에서도 어떤 특정 성질을 가지면 마름모라고, 사각형 중에서도 어떤 특정 성질을 가지면 평행사변형이라고 불러주는 거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그 사각형이 좀 더 추가로 뭔가 성질을 갖게 되면 이렇게 불러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산확률 분포는 이산확률 분포인데 추가로 어떤 게 추가되면 이항 분포가 되냐면 독립시행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산과 독립이 붙어먹어서 만들어낸 게 이항 분포입니다. 자, 이항 분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이거예요. 이항 분포라 무엇이냐. 자, 이항 분포 뭐 좀 이따가 이제 공식도 배우시고 그 공식을 활용해서 이제 문제도 푸시고 할 건데 그것들은 그냥 곱하기 더하기 뭐 이런 거 빼기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항 분포 파트의 문제는 쉽습니다. 근데 니들이 틀려.
정말 쉬운데 니들이 틀려. 왜 틀리냐? 계산을 못해서? 아니지. 곱하기만 하면 된다니까. 쌤, 그 곱하기가 27만 4,596에서 35,942를 곱한 다음에 그거를 제곱, 뭐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정말 간단한 곱셈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틀리냐? 아, 공식이 겁나 또 간단합니다. 공식이 또 겁나 간단해요. 그럼 틀릴 이유가 없잖아. 공식도 간단하기 때문에 금방 외우고 그 공식에다가 숫자 집어넣으면 그냥 간단한 곱셈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계산에서 틀릴 일이 없다라는 거지. 근데 도대체 왜 틀리냐? 니들이 시험을 보면서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한테 왔어.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쌤, 이번 시험에서 이항분포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시험을 딱 보니까 이항분포 문제가 딱 있거든. 그래서 내가 애한테 이제 야 이거 이항분포 문제잖아 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이항분포 문제였어요 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푸는 거지. 공식에 갖다 집어넣는 거야. 너무 쉬운 거지.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니들이 이항분포 문제를 틀리는 이유가 그 문제가 이항분포 문제인지를 못 알아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항분포라는 게 뭐냐를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지. 이항분포 문제는 이산과 독립이 붙어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가 독립 시행을 따르는 그런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이산의 힌트를 찾아내시고 독립의 힌트를 찾아내셔서 한 문제 안에 이산과 독립이 다 들어가 있네. 이 문제 이항분포 문제구나 라고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항분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분포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산확률 이산과 독립이 붙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그 확률 그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들이 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대응되는 확률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평균과 분산을 구하려면 이걸 막 곱하고 더해야 되잖아. 근데 이 분포는 독립시행을 따르기 때문에 이 확률들이 그냥 확률이 아니라 독립의 확률이야. 기억나시나요? NCRP의 N제곱, Q의 N-R제곱. 독립시행의 확률을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라 그랬어. 그리고 그 확률을 단순하게 공식처럼 NCR 이렇게 하지 말고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그때 P가 몇 개, Q가 몇 개, 그 P도 그냥 P라고 하지 말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느냐를 판단하시라 그랬어요. 확인하시라 그랬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던집시다. 주사위를 5개만 던질게요. 어떤 사건에 관심을 둘 거냐면 3의 배수 라는 사건에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3의 배수가 나온 횟수? 자, 얘를 이제 x로 잡겠다라는 거죠. 얘한테 관심을 둔다라는 거는. 근데 내가 잡겠다는 건 아니고 문제에서 잡아줬겠죠.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주사위를 5개를 던졌어. 떼굴떼굴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멈추겠지, 언젠가는. 그리고 이제 숫자들을 보는 거야. 거기 적혀있는 숫자들 중에 3의 배수가 몇 개 있냐는 거지. 5개 전부 다 3의 배수일 수도 있고요. 4개만 3의 배수일 수도 있고 3개가, 2개가, 1개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되나요? 그러면 이제
그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들을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얘가 의미하는 것은 x가 0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주사위를 5개 던졌는데 3의 배수가 나온 횟수가 0개인 거. 그러니까 5개 중에서 한 개도 안 나온 거지. 뭐가? 3의 배수가. 근데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이죠. 3분의 1이라고 쓰면서 3분의 1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3의 배수라고 읽는 거야. 이 확률은 3의 배수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3의 배수가 한 번도 안 나온 거지. 3의 배수가 아닌 거가 5번 나왔겠죠. 자, 여기에 들어갈 확률은 어떤 확률이냐? 3의 배수가 나온 횟수가 한 번인 거죠. 몇 개를 던졌는데? 5개를 던졌는데.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3의 배수래. 그럼 나머지들은 3의 배수가 아닌 거 보지 뭐. 그러니까 5개 중에서 한 개는 3의 배수가 1개, 3의 배수가 아닌 게 4개 나왔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5개 중에서 2개가 3의 배수가 2개, 3의 배수가 아닌 거는 3개. 여기는 5개 중에서 3개가 3의 배수가 3개, 3의 배수가 아닌 게 2개. 뭐 이렇게 이제 확률을 다 채워 넣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해 볼 거야. 그리고 분산을 구해 볼 거야. 아이고. 그럼 평균 어떻게 구하냐면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해야지.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해야지.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해야지.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해야지. 근데 이 확률들이 값이 그지 같아. 주사위를 5개 던졌으니까 망정이지. 주사위를 100개 던졌어 봐. 그러면 100개 중에서 2개는 3의 배수가 2개. 3의 배수가 아닌 거는 98개. 그럼 니들 3분의 2에 98제곱 계산할 수 있어? 못하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평균을 구하는 게 어마무시하게 그지 같다라는 거야. 쌤, 아까 분명히 이항분포 문제는 너무 간단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기억나요? 자, 다음과 같이 정말로 평균을 구했을 때 그 구하는 과정을 정리하여 요약하게 되면 결국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NP. 얘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NP. 여기서 N은 시행 횟수고요. P는 내가 관심 있는, 아니지 정확하게는 문제가 관심 있어 하는 그 주제의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적용시켜보면 N은 5고 P는 3의 배수에 관심 있잖아. 그럼 3의 배수의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인 거지. 그래서 얘랑 얘만 있으면 평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산은 공식이 NPQ입니다. 여기서 Q는 1-P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분산을 구하려고 해도 뭐랑 뭐만 알면 되냐면 N과 P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항분포는 N과 P만 주어지면 평균도 구할 수 있고 분산도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N과 P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항분포를 나타낼 때는 다음과 같이 시행횟수와 확률을 적어주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B는 이항분포를 나타내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이항분포입니다. 거기서 B를 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확률 변수 X는 따른다. 뭐를? 이항분포를. 어떤 이항분포를? 시행횟수가 N이고
확률이 P인 그런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주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숫자 들어가고 여기 숫자 들어가는 거지. 이거 숫자 들어간다고. 그러면 평균 얘랑 얘랑 곱하면 돼. 그래서 얘는 3분의 5야. 이거 답 3분의 5예요. 그 다음 분산? 그러면은 5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Q가 그러니까 3분의 2가 되죠. 그래서 9분의 10이야. 이거 분산 구해보면 10. 이거 분산 구해보면 9분의 12, 9분의 10 나와요. 진짜 구해봐봐. 지금 영상 끊고 이거 계산 다 해가지고 결과 한번 끄집어내봐. 그게 정말 평균이 3분의 5가 나오고 분산이 9분의 10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뭐 물론 안 하시겠지만. 근데 진짜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편법이 아니라 공식입니다. 그리고 그 공식에 대한 증명은 책에 나와 있어요. 책 보시면서 궁금하신 분들 한번 쭉 따라 내려와봐. 쌤 안 해주시나요? 해주고 싶지. 근데 시간이 없잖아. 그치? 그리고 안 중요해. 궁금하면 니들이 해봐. 그리고 하다가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질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내가 수년째 얘기하고 있지만 한 명 또 나한테 찾아와서 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한 놈이 한 명도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 점수 다 잘 봤잖아. 그 말은 결국은 공식만 잘 외워주시면 이 파트에서는 뭐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항 분포 문제를 이항 분포 문제로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어려운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것까지 확실하게 되시는 분들은 정말 증명하는 과정 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쭉 따라 내려와 보시고요. 그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 과정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 설명을 해줘도 제대로 뭐 잘 안 듣고 넘어간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서 이제 보실 내용은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큰 수의 법칙 역시 뭐 사실 시험에서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얘를 갖고 문제를 만들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얘 가지고 문제를 만들게 되면은 정말 쉬운 문제가 나오던가 아니면 뭐 논술형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 학교에 서술 말고 논술형 문제가 있는 그런 식의 문제가 출제된 학교가 간간히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큰 수의 법칙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본인의 학교의 시험이 정말 쉬운 학교는 또 큰 수의 법칙. 근데 뭐 정말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뭐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가 됩니다. 그냥 책 한번 보시면 돼요. 자,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수학적 확률. 뭐냐면은, 자, 동전 던집니다. 축축축축축축축 잡았어요. 자, 여기서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 2분의 1입니다.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면 중에 하나인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라는 거죠. 다음과 같이 확률을 구해내는 것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던져보면 두 번 중에 한 번은 앞면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럼 진짜 두 번 던지면 항상 앞면 한 번 나오고 뒷면 한 번 나오냐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번 던졌을 때 앞면이 6번, 7번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되나요? 자, 그런데 그 시행 횟수를 충분히 많이 늘리면 그러니까 100번 던지고 1000번 던지면 그 확률, 이 확률을 우리는 경험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왜? 해본 거거든. 실제로 해본 거잖아. 그래서 얘를 경험적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험적 확률이 시행 횟수가 크면 클수록 점점점 수학적 확률에 근사해진다라는 게 그러니까 가까워진다라는 게 결국은 큰 수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뭐 큰수의 법칙 내용은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자, 넘어가서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번입니다. 자,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자, 확률 변수 x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가 보구나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보시라고.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x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여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전을 3번 던진다잖아. 한 번, 축, 오 나왔어. 축, 축, 오 나왔어. 축, 오 나왔어. 3번 나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왔을 수도 있죠. 아, 운이 정말 나쁜가 봐요. 앞면이 한 번 나왔을 수도 있고, 앞면이 2번 나왔을 수도 있고, 앞면이 3번 다 나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확률을 구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몇 번 중에서? 3번 중에서 한 번도 안 나온 거지. 뭐가? 앞면이. 그럼 앞면의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렇다고 해서 2분의 1이라고 읽는 건 아니라 그랬어.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온 거지. 그리고 뒷면만 3번 나온 거죠. 요게 확률이죠. 그러면은 1이 나올 확률은 3번 중에 한 번이 앞면이 한 번, 뒷면이 2번. 그리고 자, 이러고 있을 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이 문제인 거야. 여기서 니들이 저 새끼가 왜 저러지? 이거 분명히 독립시행의 확률 계산하는 건데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인데 아니면 문제에서 처음부터 동전이 뭐라 그랬었냐면은 독립시행의 대표적 예라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독립시행의 대표적 예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라 그랬단 말이야. 반드시 기억해 두시라 그랬습니다. 이항 분포 막 얘기하면서 뒤에 가서 쓰이니까 알아둬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대표적인 게 뭐였었냐면 동전 던지는 거. 그 다음에 주사위 던지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뭐 사탕 뭐 복원 추출. 그 다음에 이거 뭐 과정이 여기 뒤에 있는데 축소도 이제 맞을 확률이 90% 확률 확정이었어요. 주사위, 동전, 복원 추출, 확률 확정. 이런 것들이 독립시행의 대표적 예라 그랬죠. 그러니까 동전을 보면서 독립시행이네? 그리고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x는 이산 확률 변수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산이랑 독립이랑 붙어 먹었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줘야지. 그러면 이항 분포를 나타내는 데는 2가지 것을 적어주셔야 된다 그랬어. 시행 횟수 몇 번 한대? 3번 한다잖아.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뭐냐면 앞면. 그것의 확률은 2분의 1. 그래서 n과 p를 적어주셔야 된다라 그랬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평균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np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n과 p를 곱하면 평균이 2분의 3으로 끝나는 거죠. 분산은 npq, n이 3, p가 2분의 1, q는 1 빼기 2분의 1이니까 또 2분의 1. 그러니까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3. 그럼 표준 편차는 이거에 뭐 분산에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3 뭐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셔서 자, 예제 6번입니다. 자, 괄호 1번.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n번 던진다랍니다. 자, 그랬을 때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가 나오는 횟수. 자, 주사위 던졌습니다. 독립이죠. 그리고 횟수. 이산입니다.
독립이랑 이산이 붙어먹은 확률 변수 x인 거니까 이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죠. 어떤 n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사건은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가 되는 사건이에요. 자,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가 되려면 홀을 곱해야 됩니다. 홀짝 안 되죠. 짝홀 안 되고요. 짝짝 안 됩니다. 홀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니까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물론 6개 중에 홀수 3개, 6개 중에 홀수 3개,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 곱해서 4분의 1 뭐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그런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가 3이랍니다. 자, 표준 편차 나오면 무조건 분산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왜? 표준 편차랑 연결된 거는 분산밖에 없어. 그리고 분산을 구하는 게 문제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표준 편차가 3이다라는 것은 분산은 9다 하셔야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결국은 n과 p와 q를 pq 곱한 게 9다라는 거죠. npq가 분산 구하는 공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약분하시고 4, 4, 16이니까 넘기시면 n은 48이다라는 거. 자, 이항 분포 관련된 문제들은 공식 간단하고 계산 간단하다 그랬습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자, 바로 2번입니다. 얘는 뭐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대놓고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진짜 쉬운 문제라는 거지. 왜? 이항 분포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공식이나 계산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항 분포 문제인 것을 알아보는 거라 그랬지. 근데 이 문제는 이항 분포를 얘기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쉽다라는 거야. 제일 어려운 게 이항 분포를 판단하는 건데 그거를 알려주고 있으니까 쉬운 거죠. x의 평균이 12. 평균 어떻게 구해? n이랑 p랑 곱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게 10이다라는 거야. 표준 편차가 주어졌네요. 분산으로 바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산이 4다라는 거죠. 그럼 npq가 4다라는 거죠. 근데 npq가 4인데 np가 얼만데? 12라잖아. 그럼 q는 3분의 1이지 뭐. q가 3분의 1이면 p는 3분의 2지. p가 3분의 2면 넘기고 나누면 n은 18. 끝났습니다. n과 p의 값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1번부터 보죠. 시그마 x 0부터 6까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x에다 0 넣고 1 넣고 해서 6까지 다 넣어주시면 뭔가 될 텐데 와우 뭐 0 넣고 1 넣고 2 넣고 할 엄두가 안 나요. 그쵸?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라는 건데 무작정 푸시는 게 아니라 얘를 보시면서 확률이네? 독립시행의 확률이네? 그냥 확률이죠. 어쨌든 독립시행의 확률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확률은 확률이에요. 그러면 확률을 지금 다 더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야? 1이죠. 확률 다 더하면 1이죠. 그냥 끝이죠, 이게. 바로 2번입니다. 확률입니다. 이거 확률임을 알아보셔야 된다고. 독립시행의 확률임을 알아보셔야 된다고. 그리고 0부터 6까지. 그럼 0 다음 뭐 넣을 거야? 1 넣겠죠. 1 다음 뭐 넣을 거야? 2 넣겠죠. 끊어가고 있잖아. 그리고 시그마라는 기호 자체가 끊어가면서 더하는 기호죠. 뭘 의미하냐? 이 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독립의 확률이 주어졌고 이 산의 기호가 있어요.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죄다 더하고 있는데 그 확률이 그냥 확률이 아니라 독립의 확률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얘는 평균을 구하기는 구하는데 그냥 평균이 아니라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량에다가 확률 곱하고 별량에다가 확률 곱해서 다 더하는 게 아니라 NP 하셔서 구하셔야 된다고. 되나요? 몇 번 중에서 시행의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몇 번 했대? 6번 했다잖아. 그러니까 얘를 6시 x 3분의 1의 x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6번 중에서 x번은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고. 그래야 시행 횟수가 6번인 거구나 알아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번이고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의 확률은 여기 있죠. 3분의 1입니다. 그럼 NP 하시면 평균이 2가 구해지는 거 확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풀어 제껴서 계산하는 순간 이제 못 푸는 거죠. 계산할 엄두도 안 나는 계산할 엄두도 안 날 뿐더러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되셔야 된다는 거야.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고,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NP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별량이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평균이 2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편차죠. 그럼 편차를 제곱했어요. 그리고 그 편차의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죄다 더하고 있습니다. 분산 구하라는 거죠.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죄다 더하고 있으니까 분산을 구하라는 거죠. 근데 곱해지고 있는 확률이 그냥 확률이 아니라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분산을 구하라는 거죠. 어떻게? NP, Q. N은 6, P는 3분의 1. 그럼 Q는 3분의 2죠. 따라서 분산은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괄호 4번입니다. 별량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죄다 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량 제곱에 평균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별량 제곱에 평균이 들어가 있는 공식을 뭘 알고 있냐면 분산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다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괄호 3번에서 분산이 3분의 4인 걸 구했잖아. 그리고 괄호 2번에서 평균이 2인 거를 그래서 제곱하면 4가 되는 것을 알아냈잖아. 따라서 넘기시면 3분의 4랑 4를 더하면 별량 제곱의 평균이 구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3분의 16이네. 끝났어. 진짜 어려운 거는 얘를 보고 별량 제곱의 별량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고 있으니까 별량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는 거구나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때 곱해지는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이므로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단지 해석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6단원 이산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연속확률 분포를 배우시게 될 건데, 연속확률 분포에서도 통계 기본에서 다루셨던 내용들 다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타임에 6단원 공부하시면서 통계 기본에 관련된 공식들이 바로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면 사실 6단원 공부를 지금 하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통계 기본 공부 다시 하시고 6단원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7단원을 가시게 되면 7단원이 또 쉬워질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7단원을 가시게 되면 7단원도 마찬가지 결국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반드시 통계 기본에 대한 통계 기본 영상에서 이제 배우셨던 내용들 반드시 정리하시고 6단원 공부하시고 7단원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